한때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남미의 유럽이라 불리던 나라 아르헨티나입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부채 그리고 경제 위기의 상징처럼 언급되지만 한 세기 전만 해도 이 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국이었습니다. 19세기 말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지만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남미의 넓은 평야에서 밀과 소고기를 대량으로 공급해주던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습니다. 팜파스라 불리는 드넓은 대지는 금보다 가치가 있었고 그 위에서 자란 소와 밀은 유럽 귀족들의 식탁을 채웠습니다. 영국의 자본이 이곳에 철도를 깔고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세계 물류의 중심으로 떠올랐죠. 1900년대 초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반구의 파리라 불렸습니다. 도시에는 오페라 극장과 유럽풍 건물이 들어섰고 거리엔 말 대신 자동차가 달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유럽식 복장을 한 사람들, 그리고 밤마다 울려 퍼지는 탱고의 선율. 그 시절의 아르헨티나는 그야말로 신흥제국이었습니다. 경제 규모로만 보면 당시 아르헨티나는 프랑스보다 부유했고 1인당 GDP는 세계 7위, 일본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세계 부자들이 이곳에 투자했고 유럽의 청년들이 이주해왔습니다. 누구나 일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넘쳤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기회의 나라, 그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현실이었죠. 그러나 부는 늘 양면을 지닙니다. 아르헨티나의 번영은 자원과 수출에만 기댄 매우 취약한 구조였습니다. 국가의 경제는 거의 전적으로 농축산물 수출에 의존했고 제조업이나 기술산업은 존재하지 않다시피 했습니다. 돈은 돌았지만 시스템은 자라지 않았던 나라. 그게 훗날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한때 부를 가져다 주었던 자연의 축복은 동시에 함정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풍년, 가뭄이면 불황이 찾아왔고 세계 시장의 가격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풍요롭다. 자원은 무한하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늘렸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도와야 한다. 복지는 국가의 의무다. 이 말은 그럴듯했고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돈은 넘쳤고 정부는 그 돈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샀습니다. 국민은 점점 공짜에 익숙해졌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권리가 되었고 경제의 효율보다 복지의 확대가 정치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오는가? 농업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한계가 있었고 정부는 세수가 모자라자 해외에서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빚으로 다시 복지를 유지했죠. 정치인은 인기를 얻었고 국민은 안락함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구조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점점 더 불균형해졌습니다. 농촌과 도시의 격차는 커졌고 노동자는 점점 더 정부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혁신 대신 보호를 원했고 정치는 표를 위해 단기적인 지원 정책만 반복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는 마치 거대한 유리궁전 같았습니다. 겉으론 화려했지만 안은 비어 있었죠. 국가가 부유할 때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자신의 부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바로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국민은 풍요를 삶의 기본값으로 생각했고 정치인은 그 욕망을 이용해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돈은 돌았지만 생산성은 멈췄습니다. 부는 늘었지만 국가의 체질은 약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부는 더 이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나눠주는 복지, 보조금, 지원금이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었고 정치인은 그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몰락하는데 전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안일함과 착각이면 충분하죠. 아르헨티나는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성공에 취한 사회는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번영이 영원할 거라 믿었지만 그 믿음이 바로 몰락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국민을 위한 나라, 정의로운 복지,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그의 말은 달콤했고 국민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아르헨티나 경제를 수십 년간 괴롭힌 포퓰리즘의 씨앗이었습니다. 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방향을 잃었을 뿐이었죠. 그렇게 아르헨티나는 세계가 부러워하던 부자 나라에서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나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부자였던 국민은 어떻게 자신들의 부를 무너뜨렸을까? 그 답은 국민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번영은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달콤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를 당연하게 여겼고 정치인들은 그 욕망을 이용했습니다. 그 무렵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후안 도밍고 페론.
군인이자 정치인이었던 그는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부유한 나라라면 국민이 먼저 행복해야 한다. 그의 연설은 불처럼 번졌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의 곁에는 에비타로 불린 그의 아내 에바 페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돈을 나눠주며 민중의 천사라 불렸죠. 아르헨티나는 페론 부부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의 부를 국민의 권리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론은 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공공요금을 내렸습니다. 국민은 처음으로 정부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부를 뺏은 게 아니라 마치 국가가 무한한 자원을 가진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문제는 단 하나, 그 복지의 재원이 세금이 아닌 빚이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외채를 늘려 복지를 유지했고 기업은 정치적 압력 속에서 자유로운 경쟁 대신 정권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는 서서히 멈춰갔지만 국민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진짜 돈이 아니라 미래에서 끌어온 돈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시기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였다.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노동의 효율은 줄어들고 정치의 중심은 생산이 아니라 분배로 이동했습니다. 페론은 복지를 정의로 포장했고 그 정의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악덕 자본가로 몰렸고 정부의 비판자는 반국민 세력이라 불렸습니다. 그렇게 정치와 경제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국가 시스템은 느리게 썩어가고 있었지만 국민은 여전히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포퓰리즘은 단순히 공짜의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국민이 미래를 포기하고 지금 당장의 달콤함을 선택하는 경제적 습관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국민은 부유했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더 많은 혜택을 요구했고 정치인은 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지는 더 커졌고 국가의 빚도 함께 불어났습니다. 재정이 모자라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그 돈으로 공무원 임금을 올리고 연금을 주고 전기세와 교통비를 보조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정책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화폐 가치를 파괴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조금 오르고 월급도 조금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돈이 늘었는데 왜 사는 건 더 힘들까? 정부는 또다시 돈을 찍었습니다. 그건 고통을 미루는 마취제였죠. 포퓰리즘의 진짜 무서움은 국민이 스스로 그 정책에 중독된다는 겁니다. 한번 공짜를 맛본 사회는 다시 시장의 냉정함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의존의 경제가 되어갔습니다. 정치는 표를 위해, 국민은 안정감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속이며 나라를 끌고 갔습니다. 페론이 권좌에서 쫓겨나고 군사정권이 들어서도 이 습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대통령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이 힘들지 않게 하겠다. 세금은 내리지 않고 복지는 유지하겠다.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빚을 더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더 찍었습니다. 이 악순환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지금의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는 단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100년에 걸친 포퓰리즘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를 잃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경쟁력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믿음이 깨진 이유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자신이 내린 선택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누가 나라를 망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국민 전체가 현실을 외면한 결과였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가치가 사라졌고 복지는 남았지만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경제가 아니라 현실 감각이 붕괴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모든 선택의 대가가 돌아옵니다. 지폐 한 다발로 빵 한 조각을 사야 하는 나라. 그 끔찍한 현실이 이제 시작됩니다. 아르헨티나의 거리를 걸어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트 계산대 앞에서 사람들은 장바구니 대신 지폐 한 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무게로 들고 다니는 나라. 그게 지금의 아르헨티나입니다.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그건 화폐의 붕괴 그리고 신뢰의 붕괴입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초인플레이션은 나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물가는 매달 두 자릿수로 오르고 사람들은 월급을 받자마자 달러를 샀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건 어리석은 짓이었죠. 왜냐하면 하루가 지나면 그 돈의 가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한때 소고기 한 근값이 하루 만에 2배가 오르고 자동차는 계약 후 일주일 만에 가격표가 바뀌었습니다.
신문은 매일 물가를 갱신했고 사람들은 내일의 가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격표를 바꿔 달았죠. 1989년 아르헨티나의 연간 물가 상승률은 3000%를 넘었습니다. 지폐를 묶는 끈이 돈보다 비싸다고 농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저녁을 먹기 위해 식료품점에 가면 지갑이 아니라 비닐봉지 가득한 돈을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농담처럼 말했죠. 지금 가진 돈으로는 지금밖에 못 산다. 이때부터 아르헨티나는 시간과 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급여를 받으면 몇 시간 안에 달러로 바꾸거나 물건을 샀습니다. 하루만 미뤄도 그 돈의 절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돈은 더 이상 가치의 단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단지 불안의 상징이었죠.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가격을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국민의 기억을 지워버립니다. 오늘 쌀 한 포대가 얼마였는지 내일은 그 가격이 무의미해지는 사회. 시간의 질서가 무너진 나라에서 경제는 더 이상 계산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정부는 이 사태를 막기 위해 통화를 개혁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페소의 단위를 없애고 새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국민은 정부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돈을 더 찍을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1991년 대통령 카를로스 메넴은 페소를 달러와 1대1로 묶겠다는 충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기간에 인플레이션을 잡았지만 그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달러에 의존하는 순간 아르헨티나는 자국 통화의 주권을 잃었습니다. 경제가 안정되는 듯 했지만 그건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습니다. 2001년 외채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아르헨티나는 결국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은행은 문을 닫았고 국민은 예금을 인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리엔 폭동이 일어나고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부자 나라의 상징이었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그날 이후 절망의 수도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도를 선언하고도 나라는 다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빚을 탕감받자마자 또 빚을 냈고 돈을 찍어 위기를 덮었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다시 살아났고 2023년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200%를 넘어섰습니다. 빵 한 조각, 우유 한 통, 교통비, 전기요금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달러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도 자동차도 심지어 결혼 예물까지 달러로 거래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화폐는 페소가 아니라 달러였습니다. 국가는 존재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국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붕괴는 경제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정치인은 표를 위해 거짓을 말했고 국민은 그 거짓을 알면서도 믿었습니다. 기업은 투자 대신 도피를 택했고 젊은이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미래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경제학자 출신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그는 말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다. 국가를 없애야 자유가 온다. 그의 주장은 급진적이었지만 국민은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어떤 정부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르헨티나는 지금 100년 포퓰리즘의 폐허 위에서 가장 위험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복지를 줄이고 공공기관을 폐쇄하고 달러화를 추진하며 완전한 자유시장을 만들겠다는 실험.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전 세계는 지금 아르헨티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10대 부국이었던 나라. 그 부를 잃은 이유는 전쟁도 자원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민이 스스로 만든 경제의 습관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가 무너진 나라. 그게 바로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부유함을 잃었지만 우리에게는 하나의 질문을 남겼습니다. 불안 무엇인가? 그건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돈의 의미를 잃지 않는 것. 그 단순한 원칙을 잊은 순간 부자는 언제든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